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과 타이밍도 이제 거의 3주 지났기 때문에 이게 타이밍 놓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아직도 사과를 안 했으면 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인데. 뭐 사과라기보다는 석고대죄를 해야죠. 석고대죄. 예. 이게 예. 뭐 이런 무슨 일단은 우리 국민의힘은 두 가지 부분에 있었을 때 국민한테 큰 죄를 졌어요. 첫 번째는 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음. 내란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는 거. 거기에 대한 잘못이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되는 동안에 과연 국민의힘이 악영향을 미친 게 없는가. 음. 사실 뭐 당을 정말 사당화시켰고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음. 뭐 저기 진짜 본인이 실수한 게 있으면은 다 그 당이 나서서 그걸 다 떠안았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원하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오판을 하게 한 것 같아요. 음.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상병 사태 일어났었을 때 우리 당에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예. 이야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었습니까? 음. 한두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체리 따봉 사태부터 비롯해서 이 많은 것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되는 데 있었을 때 우리 당은 책임이 없는 것인가?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사과가 아니고 석고대죄를 하고 뭘 어떻게 해도 용서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음. 용서 안 해 준다고 그리고 우리 지지층이 싫어한다고 해서 음. 잘못해 놓고 안 할 겁니까? 죄를 지었는데. 용서를 받든 안 받든 죄를 지었으면 잘못했다고 일단 반성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과의 수준은 석고대죄 수준이어야 된다. 저도 뭐 당연히 석고대죄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건 예. 집권 여당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대통령이 속한 당이잖아요. 예. 그리고 대통령을 후보로 냈던 당이잖아요. 음. 당연히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음. 석고대죄를 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이제 내정자죠. 확정이 이제 좀 있으면 되겠지만 예.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사과의 진정성이 없구나. 예를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되면 헌법소원. 이거는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는 탄핵은 맞겠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 계엄은 반대했습니다. 반대입니다. 나도 명확히. 하지만 탄핵은 맞겠습니다. 이 논리를 쓰거든요. 음. 이건 양립 불가능한 논리예요. 음. 계엄은 그냥 어디 가서 누구 폭행도 아니고 절도도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도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계엄에서 45년 만에 계엄에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지켜본 바로는 한 거의 87년 이후에 40년 가까이 최대의 사건이다. 우리 오점이고 사건인데 이거를 탄핵을 하려면 뭘 탄핵을 합니까? 국민들이 다 봤잖아요. 사실은 국회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난입을 했고 끌어내리려고 했고, 그런데 탄핵을 않고 놔둔다? 그러면 다시 돌아옵니까? 이거는 여권 내 많은 분들도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말하면 대통령이 미쳤나 보다예요. 그러면 탄핵 맞고 예를 들어 기각해서 다시 국정을 잡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논리거든요. 네. 이건 정말 위선적인 논리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변화를 꾀할까 했는데 헌법소원도 맞겠다는 얘기를 듣고 아, 기대가 없다. 이제는 국민의힘이 보수 얘기를 할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보수 참칭당이다.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보수 세력이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 기대가 없어졌어요. 보수 참칭. 김 그렇죠. 의원님.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게 보수의 가장 아니, 기본인데 근데 이제 우리 당에 좀 변론을 하다 보면 우리 당의 의원들은 다 아시겠지만 별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막 참칭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분도 아니시고, 솔직히 그때그때 권력과 힘이 있고 그 저기 대통령이 그 저기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으니까 그쪽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중대한 사태가 벌어졌었을 때 도대체 자기는 뭘 해야 되는지, 헌법기관으로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국회의원 자리 가 있었던 거고, 그런 이제 어리석음인 것이지. 그리고 저기 뭐 잘못했던 거 알아요. 잘못했던 거 아는데 예.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지금 제대로 반성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20명 정도의 강성 친윤들의 목소리가 울리고 나머지들 그냥 동조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탄핵 반대
의견에 가장 중요한 건 저거잖아요. 조기 대선이 되면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럴 가능성도 높겠죠. 예. 근데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위증교사,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뭐 대장동, 대북송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예. 이 재판에 다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 유죄가 설령 나온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짓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아하. 전 그렇게 봐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3분의 1. 정말 운이 좋게 아무런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거지. 예. 사실은 수십, 수백, 수천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예. 우리 민주주의 역사의 큰 오점은 둘째치고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고 사살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선 국면에 가면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재명 대표를 비판합니까? 무슨 자기의 근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살인범 놔두고 절도범 비판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선에 국민의힘은 지금 탄핵을 반대하면 말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늘 박성태 실장님의 톤이 아주 굉장히 높은데 우리 아니 전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혹시나 뭔가 좀 혹시나. 새로운 멘트를 내려놓고 했는데 기대를 반대 접었다. 멘트를 접었어요. 아하. 네. 그렇군요. 자, 하나만 더